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고 싶다. 부모님을 모시다가 결혼을 포기해 간병 독신 직업을 때려치우거나 직업을 임시직으로 간병 이직 부모님을 돌봐드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치는 바람에 자녀 세대들이 먼저 자살을 하는 간병 자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좋은 돌봄일까요? 우리나라는 가족주의로 유명하지만 좋은 돌봄이 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습니다. 롤모델도 없고요. 매뉴얼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만나는 100세 시대 함께 행복하게 나이 들기 중년 톡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00세 시대 장수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고민하는 주제 바로 길어지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수명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되는데요. 실제로는 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유병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수명의 시간은 평균 66.3세라고 합니다. 장수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노화와 만성 질환이 함께 살아가는 또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시간도 함께 길어지는 시간이란 의미일 겁니다. 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50대인데요. 저한테는 세 부류의 친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첫 부류는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방도를 찾느라 고민하는 친구.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워서 시설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보내드리는 게 너무 죄스럽고 또 너무 안 됐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우는 친구. 세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려고 그저 노력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제 또래의 많은 분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다 이 고민을 할 겁니다. 부모님의 돌봄. 그렇지만 실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제가 이쯤에서 재미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된다면 누가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보살피고 있을 것 같으세요? 누구일까요? 마누라? 남편? 아들, 딸? 부모님, 부모님 아니겠죠. 그죠? 요양보호사? 그죠? 생각해 보셨어요? 흥미롭게도 이 내용을 공적 데이터로 알아본 논문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만 55세부터 70세 사이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래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때 장기적으로 본인이 누구에게 돌봄을 의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때 응답 유형의 54%, 반 이상이 누구를 얘기했느냐? 배우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 정도가 누구죠? 가족. 여기서 가족이라 하면 이제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외에도 없다. 나를 돌봐줄 사람은 없다 라고 얘기한 경우가 10%가 넘고요. 흔히 지금 우리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상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대부분 떠오르는 게 가족일 텐데요. 실제로 사회에서 지금 부모님의 부양과 관련된 책임 논란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만 13세 이상의 응답자들에게 부모님의 노후 돌봄의 책임을 누구에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족도 하지만 정부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만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령자인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돌봄, 나의 부양의 책임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내 자신이다 혹은 사회다라는 응답이 자녀다, 가족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상 그것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그래도 누가 해주고 싶어요? 가족이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는 장수국가 반열에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현실에서는 이런 길어지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논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돌봄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한 사례를 접했는데 사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며느리의 사례다. 그녀는 갑자기 쓰러진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다. 현재 시어머니는 104세이다. 이렇게 30년 가까이 모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40 남짓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자신도 어느새 70대가 된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이 쓰러지셨다고 막 뛰어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그죠? 부모님이 계속 건강하게 사시니까 어쩔 수 없이 40년 이상을 돌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노노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이것보다 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에 빗대어서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죠?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부모님이 아프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다가 결국 결혼을 포기해. 그걸 뭐라고 하냐? 간병독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여러분, 돌본다는 것이 잠시 한두 시간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증세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곁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규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때려치우거나 직업을 임시직으로 파트타임으로 옮기면서 이직을 하는 간병이직. 심지어는 아까 그 사례처럼 이렇게 하면 효도를 다하면서 부모님을 돌봐드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30년, 40년이 되면서 지치는 바람에 자녀 세대들이 먼저 자살을 하는 간병 자살. 자, 굉장히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어려운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비단 일본만의 사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장수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수명 100세 시대라는 의미는요, 결국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혹은 조부모님이든 돌보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어지는 100세 시대, 좋은 돌봄이란 어떤 돌봄일까요? 우리 일본의 사례처럼 자식의 모든 것을 갈아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좋은 돌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효의 문화를 갖고 있고 가족주의로 유명하지만 여전히 길어지는, 그죠? 장수 사회에서 좋은 돌봄이 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습니다. 롤모델도 없고요. 매뉴얼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부모님이 쓰러지고 나면 자녀들이 굉장히 놀라고 허둥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든 시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부모님이 쓰러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뭘 배운 거지? 아무도 사회에서는 쓰러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처럼 글로 배운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서점으로 뛰어갑니다. 서점에도 단 한 권의 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돌봄이라는 것이 노동이다, 스킬로만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주위를 맴돌면서 그분을 관찰해야 됩니다. 또 자꾸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읽어내고 그 느낀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정말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봄이 마치 스킬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 노동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학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쓰러지기 전부터 좋은 관계를 가져야도 좋은 돌봄이 될까 말까 한데, 사실은 뭐 좋은 관계를 맺든 좋은 관계를 맺지 않든 아무도 내가 아플 때, 내가 쓰러질 때, 혹은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막상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옥 같은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돌보기 위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누가 돌볼 것인가? 자, 우리나라 노인들은요, 대부분 단독 가구 혹은 부부 단독 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그저 높은 비율이에요. 한 노인 가구의 5분의 1 정도만 자녀와 살고 있으니 이제는 자녀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쓰러지셨어요. 쓰러지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들은 맴도는 돌봄, 아까 말한 살피고 괜찮아요? 뭐 약도 사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쓰러진다면 이제부터 뭘 챙길 주 돌봄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돌볼 것인가? 자, 이 과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또 주 돌봄자만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 주 돌봄자가 돌봄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가족들은 지원 사격을 하셔야 됩니다. 장도 대신 봐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죠? 쉬게도 할 수 있는 함께 가족들이 뭔가 협력해서 하는 돌봄들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결정할 것이 굉장히 많죠.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돌볼 것인가? 이것도 결정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할 것인가? 시설에서 할 것인가? 시설이라면 데이케어 같은 단기 시설이냐? 요양원 같은 장기 시설이냐? 또 집에서 한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온다면 그 시간 외에는 누가 돌볼 것이냐? 요양보호사와 누가 이야기를 나눌 것이냐? 아휴, 제가 말해도 엄청 많은 일들이 다 나열이 될 만큼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일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쯤에서 그럼 100세 돌봄,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돌봄, 그죠?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먼저 엄마가 쓰러지면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자녀들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누구냐? 부모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렇다면 이런 팁도 있습니다. 저희 실천 과제를 보시면 제가 사전, 연명으로 요양서 같은 걸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넌지시 설명해 주시면서 엄마, 요즘에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사전에 서명을 한대요. 제가 먼저 해보려고 그러는데 엄마도 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넌지시 어머니에게 그 당시의 상황이 된다면 우리 엄마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부모님의 의중을 듣는 시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요양기관의 기관장들 인터뷰를 했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사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족과 하신 분들은요, 제가든 아니면 시설에서든 적응을 너무 잘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요양원에 오셨는데도 건강하게 다시 퇴소하셔서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건강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돌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나누기 어렵다. 그러면 어디로 오시면 돼요? 가족센터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